제가 밥을 잘 안 먹다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다 보니까 고기 연약가 있는 걸 한 번씩 먹어줘야 제가 기운이 나요. 그래도 점심에 삼겹살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녁에 먹으면 살찌니까요.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요. 맛있는 소리 들리죠? 살 때문에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고 고기로 영양분을 채우는데요. 대신 이렇게 낮에 먹으면 안심이 된답니다. 행복한 시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옆에 있는 그 소시지까지 장단을 맞추니까 오늘은 폭식각입니다. 일단 젓가락으로 시식을 해보는가 싶더니 이 맛이야. 숟가락 가득 밥과 고기를 올려 입으로 직행! 그녀의 삼겹살 먹방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숨만 쉬어도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주부 강영숙 씨를 찾았습니다. 천천히. 비가 오는 날에도 멈출 수 없는 살과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는 중입니다. 따라하기 힘드네. 몸이 굳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동작 스피디한 동작이요. 마음은 막 가는데요. 이게 안 돼요. 평소 때 운동을 많이 좀 안 하세요? 달리기나 뛰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작은 운동이라도 해보려고요. 비교적 쉬운 운동으로 살 빼기에 돌입했지만 몸과 마음은 오늘도 엇박자 행진입니다. 제가 여행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편이라서 하루 2만 보씩 전후로 제가 걷거든요. 솔직히 다른 운동은 하기가 엄두가 안 나고 이 정도 걸으면 다른 운동만 안 해도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활동량이 많다는 영숙 씨.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져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살이 더 찌고 있어 걱정이라는 얘긴데요. 어쩌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신세가 됐을까요? 중장년층의 경우 나이살 때문에 고민하는 사례가 많지만 사실 나이살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이 예전처럼 힘차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몸도 젊을 때만큼 에너지를 펑펑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대사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근육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감소하면서 체내에서 지방을 태우는 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대사량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살도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다. 매번 동상이몽과 같은 운동이 끝나면 찾아오는 그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머 점심 때부터 고기를 드세요? 제가 밥을 잘 안 먹다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다 보니까 고기 연약가 있는 걸 한 번씩 먹어줘야 제가 기운이 나요. 그래도 점심에 삼겹살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녁에 먹으면 살찌니까요.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요. 맛있는 소리 들리죠? 살 때문에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고 고기로 영양분을 채우는데요. 대신 이렇게 낮에 먹으면 안심이 된답니다. 행복한 시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옆에 있는 그 소시지까지 장단을 맞추니까 오늘은 폭식각입니다. 아니, 너무 탄 거 같은데? 이게 바삭하게 익혀야 저는 맛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다. 역시 삼겹살의 마무리는 비계에서 나온 기름에 달달 볶는 김치지요. 그래서 완성된 오늘의 점심 한 끼가 바로 이만큼. 일단 젓가락으로 시식을 해보는가 싶더니 이 맛이야. 숟가락 가득 밥과 고기를 올려 입으로 직행! 그녀의 삼겹살 먹방이 시작됐습니다. 치킨 떡볶이 이런 것도 아이들만 시켜줬지 저는 잘 안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꾸 기름지고 바삭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에 굽고 튀긴 음식을 먹으면 독소계의 폭탄으로 알려진 당독소가 쌓이는데요. 비만은 물론 각종 질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당독소의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산물, 일명 AGS라고도 합니다. 당독소는 우리가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치킨을 튀길 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풍미가 깊어지는 현상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조리를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당과 만나면서 형성됩니다. 즉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 대부분에는 당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육류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일수록 당독소 함량이 높습니다. 또 고단백, 고지방 식재료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직화 조리할수록 당독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을 잘 생각해 보면 몸속 당독소 수치를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독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끈적한 성질을 지닌 지방세포와 당독소가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당독소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점점 키워내 비만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각종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독소는 음식을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겼을 때 그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녀 역시 나이가 들며 변화된 식습관으로 비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도 매일 이렇게 먹는 건 아닌데 식사를 많이 먹어야 하루 두 끼 먹는 게 다거든요. 주변에서도 저한테 남들보다 덜 먹는데 살이 왜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한 번씩 폭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영숙 씨는 보이지 않고 이게 뭐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시원해. 아니, 어머니. 조심하세요. 아까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단식을 해볼까 하고 지금 살이 좀 빠질까 싶지 않아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10분, 20분 정도? 네. 끝나는 거. 이렇게 반신욕을 하다 보면 먹었던 음식들이 수증기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질 것만 같다는 그녀. 오늘도 살이 빠지길 주문을 외워봅니다. 네, 여자들은 다 똑같죠. 갱년기가 오면서 부쩍 많이 찐 것 같아요. 비만이 되니까 혈압이랑 혈당부터 높아지고 매일 수치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엔 혈압과 혈당을 확인할 차례. 결과가 어떨까 궁금한데요. 하지만 속절없이 올라가는 혈압과 혈당. 결국 혈압도 혈당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부들이 다이어트 하려는 이유가 이제 건강 때문이잖아요. 특히 혈당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눈이 충혈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관리 좀 제대로 하셔야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영숙 씨의 몸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한 건데요. 혈액 검사와 체성분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체성분 검사상에서는 이제 체중이랑 체지방, 내장지방 모두 좀 높게 나오긴 하셨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그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랑 그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좀 높게 200대로 나오셨어요. 특히 지금 당뇨가 있으셔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6.5보다 아래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8.1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꽤 높게 나오신 편이라서 당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은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검사해봤던 당독소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높은 수치로 나오셔서 그런데 당독소가 뭐예요? 당독소는 네. 우리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당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전체적인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성 염증이나 노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비만이나 당뇨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줄여줘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체중과 복부 둘레 모두 비만으로 나타난 강영숙 씨. 높은 당독소가 비만은 물론 당뇨와 혈관 질환까지 불러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